안녕들 하신지요? 저는 이제 막 서른이 되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뻔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흔히 말하는 파혼을 한 거죠. 살면서 나름 여러 종류의 사람을 겪어봤다 자신했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다 눈이 맞은 케이스예요. 이른바 사내 커플이라고 하죠. 입사 동기이자 같은 부서에서 일을 시작한 남자친구와는 처음부터 한눈에 반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첫인상은 안 좋은 편에 더 가까웠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던 시작 단계부터 계획표를 짜놓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약간 즉흥적인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바로 부정적인 변수를 없애자입니다. 덕분에 저한테 일을 맡기면 최소한 망칠 일은 없다고 평가를 해주더군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뭐랄까 순발력이나 순간순간 기질을 발휘해 일을 해결하는 편이에요. 웃기게도 안정적인 저보다 남자친구가 훨씬 크게 인정을 받더라고요. 타고난 머리도 좋고 거기다 성격까지 활발하다 보니 일적인 부분 외에도 남자친구는 사내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유일하게 그런 남자친구와 마찰이 생기는 건 저 하나뿐이었네요. 서로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갑론을박 논쟁을 벌인 적도 몇 번 있다 보니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한 번은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조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긴 했지만 결국 저희 조합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 뒤풀이로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위에서 저희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둘 다 술도 조금 마신 상태이기도 했고 서로에 대해 반전의 매력도 느꼈던 터라 그날 상당히 가까워졌네요. 하지만 막상 다음 날에는 다시 서먹서먹한 사이로 돌아갔고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인가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저한테 고백을 해오더군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다면서요. 알고 보니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저한테 호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틱틱거리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상해서 각을 세웠답니다. 저도 그날 이후부터 남자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보다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다가와 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래도 나름 튕긴다고 남자친구에게 그랬어요. 나랑 사귀고 싶으면 최소한 장미꽃 백송이는 주면서 고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는 어디론가 달려나가더니 잠시 후 진짜로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들어와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귄다 발표를 했고 그렇게 누가 봐도 알콜달콩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 1년인가 있다가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저희는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올해 초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터라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 동안 사귀면서 제가 느낀 점은 어떤 일이든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방식과 주관으로 살아오던 성인 남녀 두 명이 만나 서로 맞춰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제가 남편으로 믿고 함께 살기에 충분했죠. 거기다 저한테도 늘 다정다감하고 책임감도 강했으니 제가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늘 그렇듯이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러 계획을 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쪽 집안에 서로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지 직접 소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가 별로라서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않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희 가족과 정이라도 들었다가 나중에 헤어지기라도 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마음도 안 좋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일은 없이 그저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처럼 알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날들만 서로를 통해서 선물을 하는 게 전부였죠.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은근히 자기 집에 한번 와주기를 바라는 눈치였거든요. 비록 저의 신념 때문에 직접 찾아뵌 적은 없어도 최소한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저희 부모님 역시 남자친구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계셨기도 했고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말이 인사지, 저희 어머니가 한껏 솜씨를 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에 모여 앉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른 이야기는 따로 안 하시고, 그저 어머님께서는 건강하시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등등. 지극히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부였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자친구는 2살 어린 여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저희 집이나 남자친구 집이나 비등비등한 수준이라 결혼하고도 남친 여동생이랑 어머님이랑 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했죠. 물론 지금이야 먹고 살만한 거고 남자친구가 어릴 때에는 이야기가 좀 달랐다고 해요. 어릴 때 남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크게 망해버렸는데 애초에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위장이혼을 하셨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합치자는 약속과 함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친 아버지는 합칠 생각 따위는 아예 없으셨고 결국 그렇게 어머님 혼자서 두 남매를 키워야만 했던 거죠.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혼했다는 사실이 흠이 되기나 하나요. 한 집 건너 이혼 가정이라는 말처럼 워낙 이혼율이 높은 나라잖아요. 따라서 남자친구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제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의 몸으로 홀로 남자친구와 여동생을 키워내셨을 어머님이 대단하게만 보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님 혼자만의 힘으로 키워내신 건 아니었더군요. 남자친구에겐 외삼촌, 그러니까 저에겐 시외삼촌이 되시는 건가요? 아무튼 꽤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다 간 다음 드디어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가 돌아왔죠. 그런데 예비 시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당일 남자친구가 전혀 예상 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어머니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내색 한 번도 없다가 인사드리러 가는 그날 이야기하는 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러신 것 같다나요?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해도 한껏 불편할 자리인데 저를 싫어하기까지 한다니까 말이에요. 대부분 엄마들이 아들 장가 보낼 때 마치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기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던데 그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나한테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암튼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시가에 가까워져 갈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웬만하면 어머님 마음 잘 풀어드리고 웃으면서 마무리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딴 소리를 들을 줄 알았으면 애초에 가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네요. 시가에 들어서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외 삼촌이셨습니다. 사실 의외이긴 했어도 그동안 남자친구네를 많이 도와주신 걸 감안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고마운 분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속사정을 몰랐던 터라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가뜩이나 어머님이 저를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은 마당에 시외 삼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먼저 제가 마음이 상한 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는 밥상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두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도착한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어진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오후 1시 조금 넘어 도착했거든요. 근데 시외 삼촌이랑 남친 어머니께서 배가 고파 먼저 드셨답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있어서 제때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아프시다는 어설픈 핑계를 대시면서요. 그러면서 배고프냐고 물어보시는데 딱 봐도 대충 먹다 남은 반찬이나 차려주실 것 같아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밥 먹어봐야 배탈이나 날 게 뻔했으니까요. 솔직히 저를 보자마자
환대를 해주실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감정을 보내실 줄은 예상을 못했던 터라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일로 파혼까지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들 남자친구만 괜찮으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다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나 남친 외삼촌이라는 분들은 말 그래도 욕심이 끝도 없는 분이셨더라고요. 이런 집구석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거기다 한술 더 떠 어리버리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였네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남친 외삼촌께서 야단부터 치시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인사 순서부터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 하시대요. 저는 처음에 인사 순서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한 다음에 무조건 남자 쪽 집안 어른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답니다. 자기는 예외로 치더라도 최소한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가장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법도에 맞다네요. 그리고 나서 여자 쪽 어른들,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는 장인장모가 되겠죠.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이 집 사위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려야 했다는데 일단 허락이라는 단어를 저한테만 쓰는 게 엄청 거슬리더군요. 아니 저는 허락을 받아야 할 위치이고 남자친구는 뭐 저희 집에 그냥 사위 될 사람이다. 통보만 하면 된답니까? 거기다 요즘 시대에 남자 집 먼저 인사드려야 한다는 법이 어디였어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웃는 얼굴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린 게 마음에 걸리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애초부터 누구 집을 먼저 갈지 말지가 중요한지도 인지를 못했었고 마침 저희 집에 좋은 술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위 될 사람하고 같이 마시고 싶다 해서 먼저 약속을 잡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저희 집에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별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혼날 일인지는 모르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께서 끼어드시더니 어른이 뭐라고 하면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면서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거라네요. 무슨 억지도 이런 억지가 다 있는지. 원래 예비시가에 가면 며느리 기죽이고 싶어 하는 시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옆을 돌아보니 남자친구가 몹시 난처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딱히 자기가 나서서 이 상황을 진정시킬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따박따박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은 참아보자 했죠. 그리고 화제는 혼수며 예단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는 남자친구의 사정을 고려해 반반 부담하기로 이미 말을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대뜸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남친 외삼촌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시어머니는 어쩔 셈이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친 여동생이랑 쭉 이 집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 갑자기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이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랍니다. 남친 여동생도 내년에 뭐 결혼을 할 예정이라나요? 그럼 이 집에서 혼자 살게 될 시어머니 걱정은 안 되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와 직접 이야기된 바가 없으니 그 문제는 조카분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지 않냐고요. 어쩔 수 없이 모셔야 하는 상황이면 모실 수도 있지만 아직 남친 동생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이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나서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기 어머니 스타일이 원래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멀뚱거리고만 있었네요. 안 그래도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를 모시네, 안 모시네 문제 때문에 짜증이 슬슬 올라왔는데 남친 외삼촌께서 고맙게도 결정타를 날려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한참을 요즘 것들 하시면서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시더니 저보고 다행인 줄 알랍니다. 남친 외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결혼하는 대로 어머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거라면서 저희 보고 돈이나 보태라고 하시대요. 기집이 워낙 오래된 주택이라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면서요. 아주 사람 좋은 척 무슨 크나큰 호의를 베푸는 듯이 웃으시면서 니네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 집을 손봐야 할 것 같답니다.
남친 외삼촌의 제안도 웃겼지만 더 웃겼던 건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이시냐고 얼마쯤 생각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정신이 있는 거냐고 쏴붙였지만 아무 소용 없었네요. 곧바로 남친 외삼촌의 입에서 흘러나온 금액은 바로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시어머니를 모시거나 아니면 돈으로 때워라 같은 상황이잖아요. 미리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강제로 돈을 뜯어가려는 두 분도 열받는데 그걸 좋다고 받겠다는 남자친구 놈도 어이가 없는 건 매한가지였죠.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저 혼자 주섬주섬 가방하고 옷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뭐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집에 갈 거라고 했더니 저보고 정신 나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 정신 나간 건 너랑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고 나는 그나마 제정신이라서 집에 가는 거라고 받아쳐줬네요. 이 결혼 못하겠으니 결혼 비용으로 쓸 돈으로 외삼촌 집이나 고쳐드리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저를 향해 별의별 막말이 들리는데 그냥 가뿐히 무시해주고 곧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헉헉거리며 뒤쫓아온 남자친구가 저를 잡더군요. 그러면서 3천만 원은 자기가 생각해도 과하다며 1천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해보잡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놈에게 욕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그 길로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었던 일들도 죄다 알려드렸고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해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누구보다 예쁜 사랑을 했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저질스럽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만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후련한 마음이 더 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집중하려고요. 별거 없는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